자, 그 다음에 러시아의 발전 이야기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의 강대국으로 좀 대우를 받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뭐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지만은 뭐 되게 뭐 발전 정도가 서유럽이나 이런 데 비하면 많이 늦죠. 아직까지도 얘들은 중세 유럽의 어떤 그런 농노제 요게 산업의 기반이었고요. 짜르라고 부르는 뭐 황제죠, 황제. 짜르라고 부르는 애들의 전제 정치를 하는 그런 국가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서유럽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러시아에서 우리가 좀 서유럽을 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불만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러시아의 짜르들도 그것을 잘 알아요. 우리가 이 강대국이 되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좀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알렉산드르 1세라는 짜르가 나옵니다. 1801년부터 1825년까지 짜르 다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뭐 개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식인들 눈에는 부족해 보여요. 부족해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데카브리스트의 난이라고 알렉산드르 1세가 죽은 후에 청년 장교들에 의해서 이 데카브리스트의 난, 이게 뭐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냐면 대략 좀 갑신정변의 느낌이랄까?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때 당시에 장교들은 귀족만, 이 러시아에서 귀족들만 장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개혁을 하는데, 이 난을 일으키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그 뒤에 나오는 니콜라이 1세 1825년부터 55년까지 짜르 역할을 하는 니콜라이 1세 같은 경우에는 이때 자기가 즉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 놀래가지고 더 반동 정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반동만 한 건 아니고 뭐 감자도 심고 뭐 이런 등등 개혁적인 거를 하게 되는데, 뭐 하여튼 반동 정치를 실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개혁과는 엇나가는 정책들을 실시를 하게 되고, 이후에 요 젊은 애들은 인텔리겐차, 그게 쉽게 말하면 인텔리전스, 지식인들이죠. 인텔리겐차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제 러시아의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니콜라이 1세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알렉산드르 2세예요. 알렉산드르 2세 같은 경우에는 이 알렉산드르 2세가 즉위한 지 얼마 안 있어가지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크림 전쟁이라고, 이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투르크와 이제 전쟁을 벌이거든요. 이 크림 반도라는 땅이 있어요. 러시아랑 투르크 사이에 크림 반도라는 땅이 있는데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에서 투르크를 도와준 영국, 프랑스라든가 요런 애들에 의해 가지고 이 전쟁에서 져요. 뭐 깨알 상식으로 이때 당시에 활약했던 분이 영국의 간호사로 갔던 나이팅게일이죠. 나이팅게일. 그리고 나중에 이 나이팅게일의 헌신적인 역할 때문에 스위스의 앙리 뒤낭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적십자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전쟁인데, 하여튼 이 크림 전쟁에서 투르크한테 지거든요. 요게 좀 나름대로 충격이었어요. 유럽의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니까. 그래서 왜 졌지라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처졌구나. 우리도 좀 유럽처럼 하자라고 해가지고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 해방령을 내려요. 농노제를 해체를 하자. 물론 뭐 단순하게 이 전쟁에서 져서 한 건 아니고 이때 당시에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거죠. 이런 거를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 농노 해방령을 실시를 합니다만 정치는 그대로예요. 아직 정치에 있어서 변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인텔리겐차 애들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인텔리겐차들은 뭐 나로드니키라고 부르는 과격화와 니힐리즘은 일종의 허무주의고, 나로드니키는 우리 한국사 하다 보면 버나로드,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 이런 거예요.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투쟁하자 뭐 이런 거라. 그래가지고 이 나로드니키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알렉산드 2세를 암살을 하게 되죠. 네. 요 과격파입니다. 이 나로드니키가. 니힐리즘은 좀 허무주의. 야, 우리는 해서 안 돼 하는 게 니힐리즘이라면, 이 나로드니키는 과격파인데 이 과격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뭐 얘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치즈 가게를 오픈했다 해놓고 땅 파가지고 지하에다가 폭탄을 잔뜩 묻어놓은 거야. 이때 당시에 러시아의 뭐 기병 열병식인가 뭐 군대 행사, 북한 아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되는데 그 땅을 파가지고 황제의 이 짜르가 있을 자리에다가 막 폭약을 잔뜩 심어놨는데 잘 안 됐어. 잘 안 됐는데 이때 아들이 계획을 세웠을 게, 첫 번째 계획이 요렇게 짜르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밑에 지하 땅을 파가지고 여기에 폭탄에서 펑 하려는데 잘 안 되거든요. 이 잘 안 되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뭐 마차 타고 가는 알렉산드르 2세한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싸제 폭탄을 투입을 하는 거였는데, 결국 이거는 잘 안 되고 결국 마차 타고 가는 알렉산드르 2세한테 이제 폭탄을 던졌어. 폭탄을 던졌는데 그 주변인들만 죽고, 이때 당시 알렉산드르 2세가 나폴레옹 3세한테 선물 받은 방탄 마차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멀쩡했는데 알렉산드르 2세가 굳이 나와서 나 때문에 다친 사람들 확인해 본다고 이래 했다가 2차, 3차 폭탄이 계속 투입되면서 결국에 날아가서 죽게 돼요. 결국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암살되게 되죠. 그래서 나로드니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렉산드르 2세가를 암살하면은 진짜 이제 우리도 유럽처럼 자유주의, 정치도 하고 의회도 만들고 좀 세련된 소유롭과 같은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그 뒤로는 더욱더 반동 정치가 이어지게 됐죠. 이후 더 강력해진 반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이제 짜르 전제 정치는 나중에 러시아 혁명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러시아 혁명 때까지. 자, 그리고 러시아의 지상 과제라면은 결국에 남진 정책이죠. 남진 정책, 남쪽으로 내려가자.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부 배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추워가지고 막 바다가 얼어가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얼지 않는 항구를 얻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동항이란 거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여러모로 나섭니다. 1821년에서 29년 사이에 그리스 독립전쟁이 있었을 적에, 요때 이제 흑해라든가 보스포루스, 다르다나넬스, 나중에 PPT 하면서 지도로 보여줄 거예요. 저 투르크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이 얇은 통로가 있어요. 그게 보스포루스 다스나네스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통해권과 흑해에 뭐 다닐 수 있는 그거를 받아내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그래가지고 더 내려오기 위해 가지고 1853년에서 56년까지 크림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기에서 실패하면서 좌절이 되고 나중에 다시 투르크랑 전쟁을 해가지고 하여튼 투르크랑 러시아가 엄청 싸워요. 하는데도 계속 좌절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의 지생 과제가 결국에는 이제 이 남진 정책, 부동항을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가 되는데 뭐 뜻대로 잘 안 되는 편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길었던 28번째 국민국가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아직은 좀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